안녕하세요. 토요일TV 최PD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샌디에고에서 시스코 라이브 2019가 열렸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스코 라이브는 시스코의 신규 프로덕트에 대한 소개라든지 시스코가 앞으로 갈 방향, 이런 비전들을 제시하는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그런 컨셉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진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2020년 2월 24일부로 시스코의 자격증 체계가 완전히 개편이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건데요. 그 바뀌는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고자 이번 영상을 좀 급하게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트워크 쪽에다 종사를 하시고 네트워크 쪽에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 바로 이제 시스코 자격증이죠. 다 아시겠지만 시스코 자격증은 총 5가지 레벨로 나눠져 있어요. 엔트리 레벨, 어소시에이트 레벨, 프로페셔널 레벨, 익스퍼트 레벨, 아키텍트 레벨. 근데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엔트리하고 아키텍트는 많이들 준비를 안 하실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 제 주변에서 거의 보지도 못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어소시에이트 레벨과 프로페셔널 레벨, 거기서 좀 더 하신다면은 익스퍼트 레벨까지 준비를 하시는데, 요 내용들의 개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 레벨은 기존에는 CCNA, CCDA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네트워크 디자인을 담당하는 DA 파트가 있었고요. 네트워크 필드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구성을 한 NA 파트가 있었어요. 이 NA 파트는 IoT, 인더스트리얼, 콜라보레이션, 시큐리티, RNS 굉장히 많은 종류의 자격증들이 있었고요. 이 자격증들이 NA와 DA를 포함 이 한 10종류 되는 자격증들이 CCNA 단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MP 쪽을 볼까요? MP 쪽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게 있었죠. 디자인을 담당한 CCDP가 있었고요. 필드에서 구성을 하는 CCMP 라인들이 있었습니다. MP 라인에는 NA와 마찬가지로 콜라보레이션, 데이터 센터, 와이어리스, R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도 다 합쳐지게 됩니다. 근데 NA처럼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시스코에서 기업을 위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하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위한 CCMP 엔터프라이즈가 생성이 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요 4가지는 살아남게 되어서 총 5가지 항목으로 축약이 되게 되었습니다. CCIE도 마찬가지예요. CCIE도 MP와 동일하게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 5개 항목으로 압축이 되는데, 특이한 점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우리가 RNS라 불리던 유선 쪽을 담당하던 거죠. CCIE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요. CCIE 엔터프라이즈 와이어리스라는 항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I 같은 경우는 총 6개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시스코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나오는 트렌드죠. 소프트웨어. 이 네트워크 쪽에서도 SDN이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라든지 적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기존의 DNA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코 같은 경우에 콜라보레이션의 웹엑스, 그다음에 웹엑스에 사용하는 봇, 그다음에 API들, 다른 API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통합을 해서 시스코에서는 데브넷이라는 개발자들을 위한 이런 어떤 형태의 그룹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데브넷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코에서 자격증을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똑같이 데브넷 같은 경우에는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익스퍼트 레벨이 있는데 아직 익스퍼트 레벨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향후에 만들어진다고 지금 시스코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어소시에이트 레벨과 프로페셔널 레벨에 대한 데브넷이 생겼습니다. 이 자격증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소시에이션 레벨에는 CCNA와 데브넷 어소시에이트 레벨 하나가 있고요. MPA 같은 경우에는 CCMP 엔터프라이즈, 콜라보레이션, 데이터 센터, 시큐리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 다음에 데브넷 프로페셔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눠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표를 보고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뜨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트리, 어소시에이트, 스페셜리스트, 프로페셔널, 익스퍼트, 아키텍트 레벨로 밑에부터 올라가게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은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예전에도 스페셜리스트가 있었는데 시스코의 자격증 구조와는 별도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트너십 유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주로 사용하던 독립된 그런 부분이었는데 프로페셔널과 어소시에이트 사이로 들어왔어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프로페셔널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엔터프라이즈를 설명드릴게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300에 401이라는 엔터프라이즈 코어라는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이 시험을 본다고 해갖고 프로페셔널 MP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본으로 보신 다음에 프로페셔널 쪽에 있는 보면 ENARSI, 뭐 ENSDWI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이 항목들이 뭐냐면 시스코 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뭐 SD-WAN 전문가, 뭐 와이어리스 전문가, RNS 전문가 이런 식의 의미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CCNP 엔터프라이즈를 따기 위해서는 코어라는 부분을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팔 건가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격증이 CCNP 엔터프라이즈라는 자격증이 나오고 그 하위 자격증으로 뭐 와이어리스 스페셜리스트 아니면 뭐 SD-WAN 스페셜리스트 이런 항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갖고선 이 스페셜리스트라는 항목이 프로페셔널과 어소시에이션 사이에 제가 일단 임의로 좀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나는 기존에 CCNP 와이어리스도 있고 CCNP RNS도 있고 CCNP 콜라보레이션도 있어. 그러면 내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요. 2020년 2월 24일이 지나면 새로운 자격증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CCNP RNS와 와이어리스는 엔터프라이즈로 통합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뉴 CCNP 엔터프라이즈 자격증이 나오고 그 하위에 RNS 전문가와 와이어리스 전문가라는 그룹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만약 CCDP가 있다면 디자인 전문가라는 항목까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CCNP 콜라보레이션은 어차피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CCNP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항목을 따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격증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로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뭐 NA에서 나도 NA 와이어리스도 있고 NA RNS도 있고 NA IoT도 있고 그래.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CCNA 한 개로 합쳐집니다. 좀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돈 낭비하신 거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별 방법 없지. 그러면은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게 있어요. 과연 2020년 2월 24일 이후에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뀌기 전에 갱신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굉장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표를 보셔서도 알겠지만 시험 수가 줄어듭니다. 지금 CCNP RNS 따시려면 세 과목 보시죠. 라우터, 스위치, 트러블 슈팅. 근데 이 과목이 코어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줄어들게 돼요. 그 얘기는 코어는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한다는 거거든요.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는 RNS, 와이어리스, 글쎄 뭐 콜라보레이션과 뭐 어느 정도 클라우드 이런 것도 좀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코어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봤던 거보다 더 광범위하게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RNS를 하고 싶다. 그래서 RNS를 선택을 하신다면 지금 보고 계신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게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시험을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뀌고 나면은 아시겠지만 뭐 이거는 좀 논외적인 얘기지만 덤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도 어려워지실 거고요. 그런 것도 고려했을 때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저 6개월 이 6개월 안에 최대한 준비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준비를 하셔갖고 자격증을 따시고 후에 변경될 때 자연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요거는 뭐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바로 갱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스코 자격증의 갱신은 같은 급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그 상위 시험을 보게 되면 하위에 딸려있는 모든 게 갱신이 되는 조건이었죠. 근데 요번에 바뀌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도 갱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그 대신 요번에 C라는 걸 채워서 갱신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C라는 게 시스코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나 교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스 같은 경우는 CP라고 해서 뭐 1시간 세미나를 들 경우에 1CP를 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스코도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는 자격증을 따서 덤프 보고 갱신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쭉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격증을 만들고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MP 같은 경우는 80C, 그 다음에 I 같은 경우는 120C를 획득을 해갖고서는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보다 적은 수의 C를 따고 좀 더 쉬운 시험을 봐서 두 개를 합쳐갖고서 갱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갱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자격증에 대한 세부적인 뭐 변화라 같은 게 발표가 된다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계속 올려서 드리고 시청자분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번 시스코 라이브 2019에 나왔던 키 모듈들이에요.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만 저희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추가되는 정보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드릴 걸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오늘은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정보가 저도 찾다 보니까 해외에는 이제 이미 몇 개 사이트들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바뀝니다. 이 정도 내용들이 카페에 올라오는 정도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뭐 영어로 드시는 것보다 한글로 들으시는 게 나니까 대신 그냥 번역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하던 뭐 아이 수익뿐만 아니라 다른 새롭고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다른 주제와 재밌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